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2월 6일 오늘의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증시를 좀 먼저 본다라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이 시작되면서 2400이 깨졌지만 이런 조금 바로 2400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서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죠. 2400에서 이런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결국에는 쭉 밀리면서 장막판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2시쯤부터 돼가지고 이제 시장이 쭉 밀렸습니다. 일단 시장이 쭉 밀렸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2375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뭐 선물 12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발표도 있고 CPI 발표도 있죠. 그게 12월 중순부터 다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그러한 이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이 21선도 결국에는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. 이 2300 라인도 결국에는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부터 문제는 밀릴 때 밀리더라도 어디까지 밀리냐. 일단 이런 2300에서 밀리고 2370에서 밀리고 이런 2300에서 한번 지지가 돼주는지를 이제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2300이라고 하면 이쯤이죠. 이쯤일 건데 이쯤에서 좀 지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될 것이고 지금은 단기간에 또 마이너스 3% 지금 그러면 거의 단기간에 한 마이너스 7% 8%까지 빼버리는 거죠. 지금 이때는 마이너스 한 15% 18% 20%까지 뺐는데 일단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2300 부근에서는 한번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체크를 해야 돼요. 2400 라인이 깨졌으니까 이제는 중간에는 더 이상 지지가 없죠. 뭐 이런 지지들이 있지만 이런 지지들은 좀 약하고 일단 2300에서 더 밀린다라고 하면 이런 2250까지도 한번 충분히 크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죠. 하락이 시작이 됐고 이제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일단 뭐 큰 이슈들이 남아 있으니까 미증시에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밀리더라도 뭐 제 의견은 여전히 똑같습니다. 밀릴 때는 결국에는 레버리지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쭉쭉 밀려준다면 이때 밀릴 때는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이런 밀릴 때 길게 보면 저는 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락이 뭔가 이번 연도 마지막 좀 조정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일단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크게 쫄 필요도 없고 시장은 지금 파월 이 월가에서 이제 금리 속도 조절론 이슈로 지금 미증시가 마이너스 2%대 급락이 나왔지만 일단 국장도 커플링으로 같이 이제 하락이 되고 있죠. 커플링화가 됐고 일단 됐다는 거에 일단 어느 정도 중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월가가 뭐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하지만 12월 달에 바로 다시 0.75포인트를 인상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속도 조절은 당연히 필요가 하겠죠. 필요로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 다시 바로 0.75로 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내년 한 3월, 4월 이때쯤부터 아니면 중순 아니면 뭐 상반기 끝나고 뭐 느리게 진행된다라면 뭐 7, 8월 이때부터 다시 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. 일단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거는 뭐 좋지만 일단 그거 경제 지표가 좋음으로써 인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긴축을 실행을 할 거다라는 이슈가 지금 시장을 하락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시장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습니다. 1년 동안 가파르게 하락이 됐고 거의 고점 대비 40% 50%까지 빠진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죠.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뭔가 더 이상 이 전저점까지 밀릴 만한 재료가 없지 않나 싶어요. 이때 밀렸을 때 딱 이 이슈는 하나였죠. 이제 1포인트 인상, 이제 금리 인상 0.75포인트, 4번 연속 0.75포인트 인상,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때까지 밀렸는데 앞으로 한 3, 4개월간은 0.75포인트 인상보다는 0.5포인트 인상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한 것들 생각해보면 이번 좀 조정이 마지막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조정 나오고 나서 한 내년 1월, 2월 때쯤 되면 또다시 시장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.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하락한다라고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. 지수 이기는 종목들은 없습니다. 뭐 몇몇 종목들이 있겠죠.
그것들은 세력 마음이고, 이 종목이 확실히 지수가 밀릴 때 반등할 거라는 종목이 아니라면 섣불리 추매를 하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왜냐하면 지금 지수는 바닥도 안 다져지고 있고 떨어지는 칼날이죠.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있죠. 떨어지는 칼날을 잡더라도 이게 떨어질 때 땅바닥인지, 이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, 아니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인지, 이거는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언제 떨어지는 건지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2300이라고 치면 지금 보시면 61선 부근이죠. 2300 정도 되면 61선 부근인데, 이때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시장이 되겠죠.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너무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이런 전저점까지 다 밀리면서 코스피가 2000 이렇게 갈 가능성은, 뭐 악재가 뜨면 가겠지만, 일단 중간에 어떠한 악재가 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레버리지를 모으고 있고, 그럼 뭐 인버스 나는 전저점이 깨질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. 나는 숏이다 그러면 이때 그냥 곧버스 계속 매집해 놓으면 되죠. 떨어질 걸 그렇게 확고하게 자신을 하는데 곧버스를 매수 안 할 이유가 없겠죠. 돈을 버는 건데. 그렇게 좀 일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좀 시장을 오랜만에 좀 시장을 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플페이 테마, 뭐 위니아 에이드 둘 다 애플페이 테마 가주면서 둘 다 거의 상한가 시세를 나와줬고, 이런 애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. 오늘 뉴스 나와주고 바로 장 초반부터, 특히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 나왔고 장 초반부터 바로 그냥 상한가로 말아버렸죠. 이런 애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종목인 것 같고, 지금 좀 테마를 좀 본다라면, 지금 시장이 왜 어렵냐라면 테마가 형성이 안 됩니다. 그렇다고 뭐 대형주들이 크게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죠. 대형주 섹터들이 강한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테마가 형성이 되지도 않아요. 오늘은 좀 상한가가 한 3종목 정도 나와줬지만, 지금 보시면 이 신규 상장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거래 대금이 터진 게 없어요. 상한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. 유니드 얘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 500억밖에 안 터졌고, 위니아 얘는 42억 터졌죠.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진 애들이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만큼 시장이 현재 테마가 돌 게 없다는 걸, 세력들이 어떠한 이슈를 내 가지고 테마를 형성시키고 싶지만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외국인들, 그 다음 기관들 수급이 전혀 없어가지고 재료를 못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즉 테마를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가 없는 시장이란 거죠.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세력들도 테마를 형성하고, 그 테마를 형성이 되면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같이 개미들이랑 같이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조금 돈이 들어와주고 파동들이 일어날 건데, 지금은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테마들이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죠. 그런 거 대표적인 예시로 금비 이런 애들이 튀는, 얘네들이 튀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없죠. 얘네들 금비나 아니면 사마왕관 이런 얘네들 오늘 튀었을 때 뭔가 이유가 있나요? 없죠. 그냥 시장 안 좋을 때, 심심할 때 튀는 애들, 진짜 튈 게 없을 때. 지금 정치주들이 딱 그런 느낌이죠. 정치주 순환매 나오는 게, 지금 정치주라도 순환매를 안 돌리면 더 이상 튈 게 없다는 거죠. 시장은 그만큼 시장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테마들도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새로운 이슈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. 그러한 상황들 생각해 보면 내 종목이 하락한다라고 너무 멘탈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남은 예수금으로 계속 굴리면 되겠죠. 남은 예수금으로 최대한, 지금 정치 테마가 형성이 됐으면 그러면 정치 테마에서 좀 놀아야 됩니다. 안 튄 애들, 지금 최근에 뭐 한동 관련주들 정리해드렸죠. 제가 한동 관련주, 뭐 부방, 뭐 노 이런 애들 다 정리해드렸죠. 이럴 때 이런 애들이 튀었으면 그 다음에는 오늘 김동연 튀었죠. 뭐 PM풍년이나 SG글로벌 이런 애들 오늘 튀었고, 그 다음 남은 애들 뭐 이낙연 같은 애들이 또 다시 튈 수가 있겠죠. 맞아. 뭐 남선 알미늄, 아니면 남아토건, 남아산업 이런 애들이 또 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얘네들이 또 튀면 이렇게 테마가 윗골이 달리면서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짜잘하게 세력들이 이어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러한 테마가 아닌 이상은 크게 뭔가 재료가 붙고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는 하나도 없죠. 지금 뭐 오늘 상승 종목 보더라도 그나마 뭐 애플페이 뭐 테마도 아니죠. 근데 보면 그냥 애플페이 이슈 달려주면서 이 두 개 그룹주로 움직였고,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는 이때 상한가 간 이슈 간 엮여가지고 다시 기술적 반등 자리 슈팅이 나오는 거고, 그거 말고는 크게 뭐 형성이 된 게 없어요. 심지어 15% 이상인 종목이 9종목이다. 9종목.
그거 말고는 전혀 테마가 형성이 된 게 없죠. 딱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만큼 시장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일단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보면 일단 시장은 너무 그냥 무리하지 말고, 특히 그 손절하지 말고 그냥 재료 바닥이 다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바닥 다지는 거 보고 그때 추매를 해야지, 무리하게 지금 자리에서 계속 추매를 하다가는 매 고점, 매 순간순간에 추매를 하게 될 겁니다. 지금 추매할 사람들은 예수금이 많고, 그 다음 남은 예수금이 많은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추매를 해도 부담이 안 되겠죠. 하지만 예수금이 없는 사람들 확실한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 돼요. 뭐 이런 2300, 제가 예상했던 2300에서 바닥이 다져지고 호재거리가 나와주면 조금 늦더라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추매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. 그렇게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힘든 시장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